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과 주식을 좋아하는 부주아재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일 영상에서는 청약이 당첨됐는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그래서 취소가 된 분이 3년간 한 5만 1000명 정도,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분석해보고 나름대로 좀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되겠다는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는 영상 만들었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향후 청약 계획 중이신 분들 좀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뉴스를 좀 살펴보면은 청약에 당첨됐는데 부적격 취소 판정이 된 게 3년간 5만 1000명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별로 사례를 좀 보면은 대부분이 다 민간 청약에서 나옵니다. 민간 청약. 공공 청약 같은 경우는 크게 뭐 많지가 않아요. 숫자도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 뭐 사례를 좀 보면은 뭐 개인이 어느 정도 좀 대비를 하고 내 스스로가 좀 알아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인데 민간 청약 중에서 문제가 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좀 보면은 청약 가점 오류 3만 9천 명이 넘습니다. 대다수가 청약 가점 오류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복 청약 부분 이 부분에서 한 4,700명 정도, 그리고 과거 5년간 당첨 사실 뭐 이 부분에서 한 1,500명 정도 해서 거의 대부분이 이 세 가지 유형, 그러니까 뭐 청약 가점 오류, 그 다음에 세대원 중에서 중복 청약, 그리고 과거 5년간 당첨 사실의 유무, 이 부분에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고 어떻게 좀 대응하시는 게 좋다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조하셔갖고 꼭 불이익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선 당첨 부적격 사례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지금 청약 가점 오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발표된 뉴스에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했던 부적격 사례죠. 민간 일반 가점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민간 일반 가점 기준에 보면은 무주택 기간, 그 다음에 부양 가족수, 그리고 입주자 저축 납입 기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부양 가족수와 입주자 저축 납입 기간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차고 일으킬 일이 거의 없습니다. 뭐 내가 살고 있는 가족수가 뭐 몇 명인지나 내가 납입한 저축 기간이 얼마 되는지는 뭐 잘 아시겠죠? 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착오를 제일 많이 일으키시는 부분이 무주택 기간이죠.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는 거는 기본적인 요건은 30세 이상부터 책정이 되게 됩니다. 이 기간을. 근데 기산점이 30세 이상부터인데 그 전에 20대에 만약에 혼인을 했다면은 혼인 신고한 기간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현재 뭐 40대 혼자 독신으로 살고 있는데 집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청약을 한다고 해서 내 무주택 기간이 뭐 20년 인정되고 이런 게 아니죠. 30대 이상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한 뭐 11년 정도 인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착오를 좀 일으키시는 것 같죠. 30세 이상부터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무주택 기간 중에는 또 무주택을 또 판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형 저가주택이나 뭐 소형 주택 뭐 이런 부분도 있죠. 지분 상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보면 20제곱미터 이하 20제곱미터 이하니까 뭐 아주 최초소형이죠. 초소형 주택 같은 경우. 여기는 뭐 저가는 아닙니다. 뭐 가격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대신 면적 자체가 충족을 시켜줘야 되죠. 20제곱미터 이하면 한 7평 정도 됩니다. 7평 정도 이하인 주택은 공공. 세 가지 유형이죠. 공공이나 뭐 민간 특공, 민간 일반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무주택으로 산정이 되게 됩니다. 20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근데 이 부분이 제일 좀 착오가 많이 일으키실 것 같아요.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저가주택이죠. 공시지가가 수도권 외에는 8천, 수도권 같은 경우는 1억 3천 이하인 주택 같은 경우는 공공이나 민간 특공에서는 유주택이지만 대신 가점을 책정하는 민간 일반이죠. 민간 일반. 84점 만점을 책정하기 위한 민간 일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는 무주택으로 좀 책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착오를 많이 일으키시는 것 같아요. 지방에 뭐 아주 저렴한 주택이죠. 뭐 아파트가 뭐 한 30평대인데 가격 자체는 뭐 한 1억 2천, 뭐 1억 남짓한 그런 집들. 그런 집들은 공시지가가 뭐 8천이 채 안 되겠죠. 그런 집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착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집은 아주 싼 집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때 당시 때는 민간은 가격이 저렴한 주택, 소형 저가주택 같은 경우는 무주택으로 쳐준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착오를 일으키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평수가 나는 뭐 25평밖에 안 살아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는 큰 평수는 한 번도 안 살아봤기 때문에 당연히 무주택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두 개의 요건을 다 충족을 하셔야 돼요.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25평 이하이면서 공시지가가 수도권은 1억 3천, 그 외 지역은 8천만 원. 이걸 동시에 충족을 하셔야지 이 기간 동안에 집을 갖고 계셨어도 무주택으로 좀 산정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분 상속 부분이 있습니다. 지분 상속 같은 경우는 뭐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사망 시점에서 나한테 자동적으로 상속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형제들 갖고 계신 때는
오롯이 한 채를 받는 게 아니라 지분으로 받게 되죠. 뭐 내가 뭐 4분의 1이면 4분의 1, 5분의 1이면 5분의 1 이렇게 좀 받게 되는데 그때 이 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큰 문제가 없어요. 뭐 근데 조심하실 부분은 부적격 통보를 받고 나서 건설사 통보가 되겠죠. 당신은 뭐 집이 있으니까 무택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될 때 3개월 안에 이 부분을 좀 처리하시면 되죠. 이 부분을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이 지분을 처리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같은 동일 세대원한테는 처분하시면 안 되고 다른 세대, 나와 다르게 있는 다른 세대원한테는 파줘도 된다. 이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될 거는 같은 세대원한테 이 지분을 넘기면 안 되고 다른 세대원한테 넘기면 된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뭐 무주택 기준, 그다음에 가점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중복 청약 사례라는 게 있습니다. 중복 청약 사례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될 부분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 요건이라는 게 세대주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만 청약하실 수 있는 유형들이 있죠. 민간 일반하고 그다음에 생초, 그다음에 노부모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은 내가 세대주여야지만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욕심이 나서 세대주도 넣고 세대원도 넣고 이래서 뭐 둘이 뭐 동시에 뭐 합격이 되든지 이럴 경우에 아니면 세대원이 합격이 됐다. 이러면은 이 당첨은 부적격 처리가 되는 거죠. 내 요건도 안 되는, 내가 그러니까 세대주도 아니신 분이 당첨이 되면은 그 부분에서는 애초에 자격이 없는 분이 당첨이 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적격 당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복 청약 같은 경우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날 있는 단지들이 있고,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날에 있는 단지들, 이럴 때를 뭐 중복 청약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러니까 당첨자 발표가 같은 날에 있는 같은 단지를 내가 단독 명의로 해서 특별 하나 넣고 일반 하나 넣었다. 그러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뭐 당첨이 되곤 그러면 특별히 인정이 되든지 아니면 뭐 하나만 당첨되면은 뭐 그 하나 당첨된 걸로 해서 하면 되는데, 문제되는 거는 이제 나하고 다른 명의로 내가 단독 명의가 아닌 내가 특별을 넣고 배우자가 만약에 일반을 넣었다. 동시에 같은 단지를 넣었다고 하면은 이 경우에는 특별 당첨은 인정이 되게 됩니다. 배우자가 청약을 한 1순위 당첨이 만약에 됐다 싶으면은 그때는 부적격 처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이 1순위, 배우자도 1순위. 그러니까 일반 청약을 나도 넣고 배우자도 같이 넣었다. 일반 분양을. 그럴 경우는 둘 다 부적격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겠죠. 같은 날에 있는 단지는 특별 하나 넣고 일반 하나 넣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혹시라도 일반 같이 넣게 되면은 그 부분에서 둘 다 부적격 된다. 이 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당첨자 발표일은 같은데 각각의 단지가 있죠. 뭐 A 블록이 있고 B 블록이 있는데 이거를 따로따로 해서 본인이 뭐 특별 하나 넣고 이쪽은 뭐 일반 넣고 본인이 특별 넣고 배우자가 일반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둘 다 부적격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복 청약 중에 당첨자 발표가 다른 날이 있죠. 다른 날에 있는 단지를 같은 단지는 뭐 이런 사례가 없죠. 같은 단지가 당첨자 발표일이 다를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이 없는데 다른 단지를 뭐 내가 A 넣고 B 넣고 그 다음에 내가 A 넣고 배우자분이 B 넣고 뭐 이런 경우, 아니면은 일반도 내가 A 일반을 넣고 배우자는 B 일반을 넣고 이런 경우는 선당첨은 인정이 되는데 요건 같은 경우가 뭐 세대 분류가 돼 있지 않고 뭐 세대 원의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경우만 제외하고는 선 당첨은 인정되고 후 당첨은 부적격 처리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첨자 발표가 다른 날 다른 단지를 각각 넣든지 뭐 단독 명의로 넣든지 간에 그때는 선당첨만 인정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민간 일반 가점 기준하고 그 다음에 중복 청약 사례 이 부분에도 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엔 뭐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 좀 제약들이 몇 가지 있죠. 뭐 조건들이나 뭐 이런 것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5년간 당첨 사실이 없어야 되는 뭐 그런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민간 분양 5년간 당첨 사실 확인해서 뭐 세대원 전원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은 지금 많이 나와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5년간 세대원 전체가 당첨 사실이 없어야 되는 부분, 유형. 이 부분에서는 노부모, 그 다음에 일반 공급,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해당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세대원 전원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세대 줄에서 청약을 넣었는데 나를 제외한 세대원이 그 전에 5년이죠. 5년 안에 당첨된 사실이 있다. 세대원 전원입니다. 이 부분은 전원을 갖다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뭐 우리 아들, 딸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전에 청약을 했는데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이 부분에서는 부적격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유형에서 조건을 좀 말씀드리면은 무주택 생애 최초 같은 경우죠.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세대원 전부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는 동일 세대원 중에 한 분이라도 집을 갖고 계셨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혼인기간 7년 이내, 그러니까 7년이 넘으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고, 다자녀 같은 경우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그러니까 미성년이어야 돼, 자녀가. 성인이 뭐 다 커갖고 뭐 대학생이고 이러시면 안 되고, 애기들이죠. 애기들이 있을 때, 3명 이상 있을 때는, 이때는 다자녀 특별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노부모나, 그 다음에 일반 공업 같은 경우는 과거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되고. 이렇게만 조심하시면은, 후에 청약 당첨되고 나서 불이익을 받으실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 참조하셔갖고, 후에 청약하셨을 때는 불이익 받으시는 일이 없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만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